주거 빈곤 문제에 대한 기획보도 전해드립니다. 지옥고, 청년들이 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20, 30대 청년층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먼저 신선민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러 석 달 전 상경한 25살 청년. 고시원 지하방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은 아니고 기본이라도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벽입니다. 10제곱미터 남짓한 지하방에 아침을 알리는 건 가짜 창문 너머 인공 조명입니다. 햇빛 한 줌 없는 곳에서 공부하고 밥도 먹고 대부분 시간을 보냅니다. 살림살이를 더 두고 싶어도 방이 좁아서 어렵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갖다 놓고 됩니다. 생활비 절반이 월세 30만 원으로 나가다 보니 더 나은 곳으로 이사갈 엄두는 안 납니다. 더 가격이 싼 고시원이라고 해주세요. 타지에 와서 이렇게 좁은 방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전국의 1인 청년 가구 중 이렇게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비중은 전체 22.6%. 집값이 비싼 서울은 40% 가까이나 됐습니다. 촬영 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사 비정규직 안정훈 씨도 월세 46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 삽니다. 전에 살던 고시원보다는 방이 조금 커졌지만 밖에서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술 취한 취객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소리 지른 적도 있어. 내년 목표는 볕이 제대로 드는 곰팡이 없는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TV가 앉아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넓이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상이 제일 좋죠. 왜냐면 누가 와서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청년층 주거 빈곤은 비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청년의 절반 가까이는 결혼하는 데 가장 큰 장벽으로 주택 문제를 꼽을 정도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빈곤율은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주거 지원 대상에서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는데요. 최근 청년 주거지의 대안으로 사회주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대성 기자입니다. 이곳은 원래 낡은 고시원이었는데 청년층을 위한 이른바 사회주택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청주에서 온 이 대학생은 시설과 비용을 따져보고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월세가 29만 원인데 주변 시세의 70% 정도입니다.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그냥 계속 거주비 마련하려고 알바하고 취업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는 이제 다 1인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다른 데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이 씨는 이곳에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는데 임대료도 상한선이 있어 걱정이 덜합니다. 사회주택은 청년층을 위한 민관 협력 주택 사업을 일컫는데 집 지을 땅이나 낡은 건물을 지자체가 마련해주면 민간 건설사가 아닌 사회적 기업이 이걸 이용해 집을 지어 청년층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는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리는 대신 땅값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지자체는 낡은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도 제공됩니다.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이곳은 이 일대에선 가장 저렴한 조건입니다. 10년까지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정한 이런 주거 환경에서 그나마 좀 그때까지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아서. 사회주택을 짓는 사회적 기업은 전국적으로 68곳, 서울 800여 호를 포함해 경기 시흥, 전북 전주 등에 지금까지 1000호의 주택을 지었습니다. 영리적 시장에서 하지 않고 있는 공공성 높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주거 사각지대를 메울 수는 없을까 해서 지자체 조례에 의존해 운영되다 보니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공공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과 간이 협력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법안이 이제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예산 부족 등으로 서울시의 경우 연간 2,000호 조성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대안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